마을에 또 한옥집에서 산다는 재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 참 몰랐던 면이 많았구나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신우법 의원님이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바닥에 뭐 무릎을 꿇고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가장 의미 있게 오래 근무한 분은 심대평 지사님하고 이완구 지사님이세요. 어떤 때는 심대평 지사님이 닮고 싶고 어떤 때는 이완구 지사님이 좀 닮고 싶고 롤 모델 같이 그 두 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제가 본받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영상토크 대담한 밥상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그 세종시 건설의 총사령탑이셨던 최민호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세종시장 출마를 꿈꾸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요즘 바쁘시죠? 바쁩니다. 그 근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은 제가 이 세종시에 그 연동면이라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 연동면에 아주 고택, 한옥 고택을 제가 구입을 해서 주변을 다 정리하고 아예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제 인생의 우리 이제 가족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터를 여기서 잡으려고 또 한옥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 농촌 마을에 또 한옥집에서 산다는 재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 전 청장님께서는 충남도에서 경제국장도 하셨고 또 행정부지사도 하셨고 또 뭐 안행부에서 국장도 하셨고 또 차관급인 도청심사위원장 또 행복도시건설청장 연이어서 차관급을 2번 연임하셨고 그래서 뭐 어떤 능력이라든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풍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역적인 어떤 기반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뭐 그걸 꼭 그래서만은 아닌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연동면 노송리라는 마을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을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그분들의 생활에 녹아들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공직을 30년 동안 하고 또 지방행정을 했다고 하지만 막상 공직을 그만두고 이런 일선에 나와 보니까 아, 제가 모르는 것이 참 많았구나. 참 몰랐던 면이 많았구나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아주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 그 유한식 세종시장과 뭐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뭐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전략 있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공천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순리대로 상식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상대 후보를 아무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상대편한테 누가 더 경쟁력이 있고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겠느냐라는 것을 잣대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잣대에 맞춰서 제가 하여튼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공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한 어떤 그 경선 방식이 있고요. 또 뭐 당에서 낙점하는 방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종시 뭐 어떻게 예측이라도 좀 가끔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경선은 경선대로 장점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공천은 전략공천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게 되면 뭐 주민에 의한 또 유권자들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그 정당성을 갖는 것이기는 한데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마찰 그런 앙금들이 또 그런 부작용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공정하면서도 민의가 정말 정확하게 수렴이 되는 어떤 공천 방식 뭐 그런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피해갈 수 없는 밥상이기 때문에 아, 예. 약주 한 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한 잔 드리고. 고맙습니다. 짠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신도시 지역은 뭐 아파트가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상당히 좀 발전적인 역동적인 모습이 목도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존 연기군 지역, 농촌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쪽은 좀 정체돼 있고 또 이 추세가 앞으로 더 좀 심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권역별 종합목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는 농촌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신도시보다 낙후된다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해서 그걸 도시화시킨다는 것은 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그 연기군 지역에서도 농촌 지역, 저는 뭐 전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원 지역은 가장 전원 지역답게 더 심화 발전을 시켜야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지고 신도시 지역, 지금 예정 지역이라고도 하고 건설 지역이라고도 하는 곳은 최첨단 도시 지역으로 그렇게 개발을 시켜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22조 5천억을 투입해서 신도시가 건설될 때 인구가 유입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시세도 증가하게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물론 신도시에도 투자하지만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그 증가되는 재원을 전원 지역에 보다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은 농촌대로, 전원은 전원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상호 경쟁력이 있는, 상호 부러움을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자주 재원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세종시는 좀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청장님께서 뭐 구상하고 계신 그런 뭐 자주 재원 확보 방안, 뭐 구상을 해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예. 제가 원래 그게 전문이잖아요. 예. 이 지역에 50만 명의 인구가 와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첫째가 어쨌든 문화관광지 조성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또 테마파크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곽감을 받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족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종시가 좋은 학교를 대학을 포함해서 많이 유치하고 학교를 많이 증설하는 문제가 자족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산업단지죠. 우수한 기업, 또 첨단 산업 그런 것들이 세종시에 와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족 기능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세종시가 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첨단 과학 또는 첨단 산업을 우리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점점 성숙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화 기능, 학교 기능, 그리고 산업 기능 그것을 세종시에다가 유치하고 그리고 그걸 개발한다면 자족 기능 확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최근에 그 뭐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이신 신호범 의원님 만나셔서 뭐 한국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뭐 특별한 교훈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행복청장을 할 때 세종시라면 세종대왕의 이름을 우리가 따서 세종시가 됐다면 그건 한글이 주 테마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한글이라면 가장 우리 고유한 전통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통 말하자면 문화, 마을이라든가 그런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계획에 반영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신호범 의원님이 찾아오셨는데 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갑자기 바닥에 뭐 무릎을 꿇고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노인분이. 그 노인 어르신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든지 저도 얼른 내려가서 같이 이제 마찰을 했습니다만은 그분께서 그런 꿈을 그리고 계셨는데
한국에 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 좋은 일이라고 그러지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책임자가 스스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자기가 정말 소원이 풀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난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절을 드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그분하고 그러면 그분께서도 이제 미국에 계시지만 이제 한국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도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으니 같이 한번 뵙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시죠 그러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에 오시면서 또 저희 한옥집을 좀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 공직 생활 때나 정치에 입문해서나 뭐 특별하게 롤 모델로 염두에 두신 분이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몇 분 존경하는 공직자들은 계셨죠. 예전에 저희들 그 내무부 장관 하셨던 조현영 장관님,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대구시장을 하셨죠. 장관을 하시고. 그분이 제가 지방자치기획단이라고 지방자치법을 처음 기초를 만들 때 제가 사무관으로서 그분을 이제 국장으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사, 이제 충남으로 와서는 물론 여러 훌륭하신 지사님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하고 가장 의미 있게 오래 근무한 분은 심대평 지사님하고 이완구 지사님이세요. 근데 뭐 우리 지역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심대평 지사님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고 이완구 지사님 참 추진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고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그 두 분이지만 어떤 때는 심대평 지사님이 닮고 싶고 어떤 때는 이완구 지사님이 좀 닮고 싶고 롤 모델 같이 그 두 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제가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심대평 지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민호 저 친구는 뒷꼭지만 봐도 있고 그런 말씀도 좀 저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분한 말씀이시죠. 그만큼 제가 마음속으로 지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또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으로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시장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세종시를 만들고 싶습니까? 저한테 늘 혼자 제가 되묻는 질문이죠. 저는 공직 30년 동안에 공직자로서 속세말로 좀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려봤습니다. 무엇이 되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이 하고 싶은가?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도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최첨단 도시고 전원은 전원대로 정말 아름다운 전원, 신이 내린 전원, 인간이 만든 도시. 그렇게 조화가 되는 말하자면 롤 모델 도시를 한번 제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대왕의 이름이 우리가 그 계승한 세종시가 바로 가장 한국적이고 세종시에 와서 한국의 정말 진수를 보았다. 멋을 보았다. 라는 그 한국적인 도시. 뭐 그건 전체가 갈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한번 갖고 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대담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들께 좀 한 말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 시민 여러분들 또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면 참 걱정이 많으세요. 세종시가 돼서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되겠느냐, 우리는 더 소외되고 낙후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려의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시고 그러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 어떤 도시보다 세종시는 미래가 밝다, 희망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발전한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